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, 산책처럼 사주입니다. 오늘도 저희 집 앞에 나와봤습니다. 요즘 새로 뚫은 장소죠. 네. 한 보름 전인가요? 낮에 이 장소에 와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, 그때 댓글로 어떤 분이 밤에 와서 찍으면 더 예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밤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근데 밤에 오니까 더 예쁜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합니다가 아니라 더 예쁜데요. 지금 저도 화면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저도 요즘 너무 일에 찌들어 사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해가지고요. 집 앞에 진짜 저희 집 코앞이거든요. 그래서 잠깐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잠시만요. 네, 이렇게 네, 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요. 이게 물소리가 좀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영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는 운영하고 있지만, 네, 영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이, 이 물소리가 같이 녹화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도 마침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,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,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어,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, 제가 이제 살면서 그 MBTI가 원래 ENFP였거든요. ENFP가 뭐랄까요? 되게 사교성이 좋고 막 엄청 막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니고 막 그래요.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. 제가 명리학 공부하면서 이 MBTI가 INFP로 바뀌더라고요. 네, 인프피라고 그러죠. 근데 아무튼 그 전까지는 ENFP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한 두어 분 만났던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세상을 너무 말도 안 되게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. 사람을 의심을 하지도 않고, 그리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저한테, 야,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? 형 친구를 형이 어떻게 의심해?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. 막 되게 도덕책 같은 얘기들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도덕책 같은 소리를 하지? 저 양반 저러다가 나중에 사기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지? 이제 그런 분들을 살면서 한 두 분, 세 분 정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.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도 계셨고요. 그리고 학자로서 성공하신 분도 계셨고,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젊은 나이에 또래들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또 잘 살고 계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, 이 사람들은 성공했으니까 저렇게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,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렀고요. 네, 정말 시간은 많이 흘렀죠. 그리고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고 이제 주역을 벗삼아서 공부할 때였습니다. 근데 이제 주역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. 그 목화금수, 우리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거에서 그 목화금수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으뜸은 목이다. 나무의 기운이 으뜸이라는 거예요, 세상에. 근데 이 나무의 기운이 아기의 기운이고 한편으로는 측은지심을 나타냅니다.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.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제 유튜브에 그런 류의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. 아무리 측은지심이 강하다 한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한다면 그 측은지심은 그냥 사기당하는 거다, 이제 이런 식의 내용도 제가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. 그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화두로 남아 있었죠. 왜 대체 측은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? 네, 물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 앞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네. 그게 저한테는 큰 의문이자 정말 화두였다라고 표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음, 그리고 이제 뭐 더디지만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문득 알게 된 게 있더라고요. 여기서 얘기하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그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라는 게 무턱대고 천진난만한 게 아니라 산전수전, 알 거 모를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세상을 순수하게 보라는 이야기였구나. 제가 제 이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
모두 아시겠지만 그 명리학에 대해서 논할 때 하도낙서를 항상 이야기하잖아요. 간목은 정말 어린아이가 맞습니다. 간목은 어린아이예요. 네,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. 근데 을목은요, 간목보다 좀 더 성숙했어요. 근데 이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요, 이 을목은 임수, 큰 물이죠. 임수에 흠뻑 젖어서 이 을목의 뿌리가 상해버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물을 활용해서 연꽃이 되어버리더란 말이에요. 여기서 임수가 뜻하는 거는 세상의 온갖 고초, 괴로움, 불행 이것들을 뜻합니다. 그리고 우울감, 중독성 무수히 많아요. 그리고 여기서 을목이 뜻하는 거는요, 물에 흠뻑 젖어서 시들어버린 꽃이 될 수도 있겠고요. 그 불행, 괴로움, 고통, 우울감, 의심, 중독성 이런 것들에 흠뻑 젖었지만 그 안에서도 그것을 승화시키고 멋지게 살아나가는 연꽃을 뜻할 수도 있겠습니다. 아, 이거 저 넘어질 뻔했어요. 네. 오씨, 네. 걷다가 여기 넘어질 뻔했습니다. 네. 아무튼 각설하고요.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겁니다. 아, 이거였구나. 측은지심이야말로 으뜸이었구나.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오행은 목기운이고 그 중에서도 을목인데 우리 인간은 불행과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에 약하구나. 그것이 곧 임수로구나. 근데 측은지심이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, 괴로움, 고통, 슬픔 모두를 딛고 정말 다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라는 뜻이었구나. 그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세상을 어린아이처럼 보기 때문에 사기당할 일도 소위 얘기하는 호구 잡힐 일도 없겠죠. 그냥 모두를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뿐이겠죠. 그리고 나서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전에 만났던 이해할 수 없었던 쓸데없이 천진난만한 그 사람들을 하나 둘씩 떠올려 보기 시작을 했어요.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. 그 공통점은 뭐였냐면요, 보편적인 그 또래들보다 심각하게, 아주 심각하게 성공을 했어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집안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명예로든 또는 금전적으로든 아주 대단하게 성공하신 분들인데 셋 다 잘 사는 분들이 아니었어요. 원래부터. 오히려 가정 환경도 대단히 안 좋았고 사기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본인이 온 가정을 부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.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. 아, 어쩌면 이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의심이 많았을 거고 고통도 많았을 거고 괴로움도 컸겠구나.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 그 괴로움을 딛고 그 강한 물기운에 젖어서 썩어버린 을목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나의 양분으로 삼아서 연꽃이 되어버렸구나. 그러니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구나. 그러니 이 사람들 주변에는 향기가 나는 사람들밖에 없겠구나.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제가, 그 명예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제가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도 당신들처럼 돈이 있다면은 그렇게 순수하게 살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제가 오히려 악취나는 꽃이었구나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저는 그 천진난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. 너무나 부럽고요. 너무나 숙연해집니다. 결국에 측은지심이 으뜸이었구나. 목화, 금수, 사덕 중에 목기운이 으뜸인 것이 맞았구나. 하지만 그 목기운은 저 괴로움과 고통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다시 아이처럼 돌아간 목기운을 뜻했구나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습니다. 저는 많이 비뚤어지고요. 그리고 제 인생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도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. 그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사람이 되는 게요. 안 그러려고 하다가도 자존심이 불쑥 올라오고요.
안 그러려고 하다가도 누군가가 뭐 그게 단 몇 초뿐이더라도 미울 때가 있고요. 또 안 그러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? 의심이 갈 때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. 그런 감정들을 전부 다 모두 다 아름답게 나에게 양분으로 승화시키고, 그리고 그 불행 위에 우뚝 떠 있는다면 나는 시든 꽃이 아니라 연꽃이 되겠구나. 그러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두렵지가 않겠구나. 향기가 나겠구나. 그리고 아이와 같은 눈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겠구나.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향긋하고 아름답겠구나.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를 속이고 괴롭히고 해코지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맡고 떠나겠구나. 왜 저는 이제야 이걸 알았을까요? 아, 참. 네. 갑자기 신산탄이네요. 네. 아, 참 명리학은 저한테 너무 감사한 학문입니다. 이제야 알았습니다.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저를 비하하진 않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러지는 마세요. 그 과정은 정말 혹독하고 괴롭거든요. 제가 만나왔던 그 성공한 천진난만한 분들도, 물론 성공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, 저는 모르겠습니다. 속물이기 때문에 그 성공한 것도 네,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우리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. 네.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? 그 사람들이 그냥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? 그 괴로움, 숱한 괴로움 속에서도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타인을 의심하지 않고 모두를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보았고,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된 거였는데 왜 그거를 이제 알았을까요? 네. 앞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요. 그리고 저 명리 공부하면서 많이 발전했어요. 예전에는 심사가 좀 뒤틀려가지고 막 피해의식을 갖고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의심하고 그런 적도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 와서 작년, 재작년의 저랑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니까요. 안 그렇더라고요. 적어도 작년, 재작년에 비해서는요. 아직도 마음속에 일말의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제는 뭐가 맞는 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. 정말 인위적으로 머리로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. 이제 진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요.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방금 새소리가 난 것 같은데. 네. 죄송합니다.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동화 속 주인공처럼 보기로 했어요. 하지만 호구 잡히거나 속지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양분 삼아서 수면 위에 떠오른 연꽃이 될 테니까요.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호구 잡히거나 누가 절 속이지도 못하겠죠.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을 테니 제가 피하면 그만이고요.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도 않겠죠. 그냥 어린아이처럼 저 사람은 왜 저럴까? 저 사람 너무 안 됐다. 그냥 이렇게 하고 제가 뒤돌아서면 그만이잖아요.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발전한다면요. 그때는 저랑 제 주변을 둘러싼 그 모두가 연꽃처럼 향긋해서요. 그런 분들이 왔다가도 금방 뒤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써 볼 겁니다.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요. 다시 어린아이 같은, 하지만 모든 걸 경험하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, 양분으로 승화시킨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시각을 갖게 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그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네, 그리고 지금 저 물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영상이 사운드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운치가 좋으니 그걸로 됐죠 뭐. 네,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. 가보겠습니다.